자, 저는 이제 우리 사이트 디자인의 상단바부터 먼저 만들 건데, 우리 HTML, CSS 시작 코드 BOC 여기 들어가서 일단 저는 폰트를 불러오겠습니다. 폰트 이거 쓸 거예요. 폰트 쓸 거고, 그 다음에 여러분도 복사하세요. 그 다음에 노멀라이즈, 라이브러리 뭐 이거 복사할게요. 이게 다 복사하자 그냥 CSS. 됐어. 네. 자, 맨 처음에 이거부터 해볼게요. div.header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여러분. 네. 헤더 태그가 있어요. div.탑바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이왕이면 뭐예요? 헤더라는 태그를 쓰세요. 이거 안 썼다고 뭐 틀린 건 아니지만 헤더라는 태그가 이럴 때 쓰라고 있는 거니까. 자, 그 다음에 제가 말씀드렸죠. 가장 이 바디의 자식은 무조건 콘민 위드 웬만하면. 네. 그 다음에 자, 일단 콘민 위드의 뭐라고 했죠? 그거의 역할은 뭐라고요? 이제 아시죠? 요거는 콘민 위드가 없으면은 한없이 줄어드는데 어느 정도 너무 줄어들지 않게 막아주는 가장 외벽 역할을 해준다. 그 다음에 자, 콘은 무슨 역할을 해요? 콘은 콘이 또 없으면 어떻게 된다? 아시죠? 이게 너무 넓게 퍼지잖아요. 너무 넓게 퍼진다. 자, 그럼 여기서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죠. 아니, 그러면 요거를 한 번에 할 수 없지 않냐? 할 수 있지 않냐? 물론 할 수 있어요. 가능합니다. 근데 이거를 해본 경험상 이걸 나누는 게 되게 좋더라고요. 아무튼 자, 이제 요거를 하고 여기다가 먼저 이제 저는 로고바라고 할 거예요. 로고바라고 하고, 그 다음에 로고바 시작. 항상 이런 걸 써주세요. 로고바 끝. 그 다음에 여기서 저는 백그라운드 컬러 블랙으로 할 거고, 컬러 화이트를 쓸 거예요. 그 다음에 저는 cdnjs.com에 들어가서 폰트라고 검색할 겁니다. 그럼 폰트 어썸이라는 아이콘 라이브러리가 있어요. 여기에서 요거를 복사해서 가져올 거예요. 얘는 요게 폰트 어썸 불러오기 입니다. 자, 됐고요. 그 다음에 저는 폰트 어썸이라고 들어갈 거예요. 자, 여기로 들어가겠습니다. 라이브러리가 있어요. 폰트라고 검색할 건데 저는 cdnjs.com에 들어가서 폰트라고 검색할 겁니다. 그럼 폰트 어썸이라는 아이콘 라이브러리가 있어요. 여기에서 요거를 복사해서 가져올 거예요. 얘는 요게 가져올 거예요. 얘는 요게 폰트 어썸 불러오기 입니다. 자, 됐고요. 그 다음에 저는 폰트 어썸이라고 들어갈 거예요. 자, 여기로 들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이콘스, 여기서 여러분이 원하는 거를 쓸 수 있어요. 이거 프리를 꼭 누르세요. 여기서 우리 아이콘으로 삼을 만한 게 뭐가 있을까요?
꼭 이걸로 안 해도 돼요. 여러분이 이미지로 만들어도 되지만 저는 이걸로 하겠습니다. 저는 이걸 할게요. 이 사람을 쓸 거예요. 클릭해서 이걸 클릭한 다음에 뭐 할까요? A 샵에서 클래스 로고라고 하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보이시나요? 여러분 참고로 여러분 얘는 폰트 글자예요. 글자기 때문에 이런 게 가능합니다. 자, 이 로고 그러면은 뭐 할까요? A 샵에서 클래스 로고라고 하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보이시나요? 그래서 뭐 할까요? A 샵에서 클래스 로고라고 하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보이시나요? 여러분 참고로 여러분 얘는 폰트 글자예요. 글자기 때문에 이런 게 가능합니다. 자, 이 로고는 여러분 어떻게 쓰라고 했죠? 로고바 안에 있는 로고니까 이렇게. 근데 이게 또 그런 법칙이 있어요. 이걸 무조건 붙여야 되냐? 이 로고라는 애가 여러분 독립적으로 딴데 떼어져서 다른 데서 쓰일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예를 들어 밑에도 쓰일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얘는 그냥 안 붙입니다. 네, 아무튼 이제 로고 해볼게요. 로고바 시작. 로고 시작. 끝. 아이고. 자, 로고는 폰트 사이즈 3rem 이렇게 해볼게요. 그 다음에 전 옆에다가 뭐라고 할까요? 디벨로퍼스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개발자들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 요 A를 가운데 정리를 해볼게요. 가운데 정리하는 건 텍스트 라인 센터죠. 근데 안 가잖아요, 그쵸? 안 가는 이유는 뭐다? 이런 게 없어요. 만들어줘야 돼요. 라이브러리 이렇게 하나하나 추가. 나가면 됩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이런 의문이 들죠. 아, 이거 안 만들고 그냥 로고바에다가 이렇게 하면 되지 않냐? 이것도 정답입니다. 네, 상관없어요. 근데 저는 웬만하면 자주 사용할 만한 거는 이렇게 하는 게 좋더라고요. 자,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저는 로고바에다가 로고에다가 디스플레이 인라인 블럭 주시고요. 그 다음에 패딩 위아래 20픽셀 0. 왜 인라인 블럭 주신지 아시죠? A는 인라인이고 인라인에는 여백이 안 먹으니까 최소한 인라인 블럭. 자, 이제 이어나갈게요. 자, 요런 작업을 템플릿 작업이라고 합니다. 네. 자, 이제 작업 44를 갈 건데, 작업 44는 저는 메뉴바 만들 거예요. 메뉴바 만들고 여기서 하면 안 되겠죠. 당연히 포크를 하셔야 돼요. 그래야 안 날아가죠. 자, 메뉴바도 한번 만들어 볼게요. 이것도 헤더에 붙어 있으니까 헤더.메뉴바. 그 다음에 콘 인 위드. 그 다음 뭐 할까요? 콘. 그 다음에 내비.메뉴바 안에 있는 메뉴 1.
이렇게 하고, 자, 그 다음에 우리 뭐뭐 나와야 되죠? 홈. 그다음에 우리 뭐뭐 나와야 되죠? 홈. 그러니까 홈 나와야 되고, 그다음 또 뭐 나와야 되죠? 그냥 갈게요 일단. 네. 그다음에 여기 밑에다가 ul li 곱하기 2 a.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맨 처음에는 뭐다? 홈. 홈이 있어야 돼, 홈. 그 다음에 홈 다음에는 뭐 있을 필요가 없겠죠? 그 다음에 이 홈 아이콘을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홈 아이콘은 여기 뿌리 누르고서 여기 이제 메인 뭐 혹은 홈 이거 나오죠? 이걸 쓸게요. 이걸 클릭해서 네, 클릭. 그 다음에 이걸 넣는 거죠. 그 다음에 어디였어? A.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맨 처음에는 뭐다? 홈. 홈이 있어야 돼, 홈. 그 다음에 홈 다음에는 뭐 있을 필요가 없겠죠? 그 다음에 이 홈 아이콘을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홈 아이콘은 여기 뿌리 누르고서 여기 이제 메인 뭐 혹은 홈 이거 나오죠? 이걸 쓸게요. 이걸 클릭해서 네, 클릭. 그 다음에 이걸 넣는 거죠. 그 다음에
메뉴 바에 뭐죠? 메뉴 1이죠. 시작. 귀찮지만 여러분이 이거 써줘야 돼요. 끝. 자, 여기 자, 이걸 또 복사해서 메뉴 바에는 뭐 해줘야 되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거 해줄게요. 그럼 이렇게 나오겠죠? 홈. 그 다음에 여기 밑에 있는 뭐다? UL, LI, A 밑에 있는 A에다가 뭐 할까요? 폰트 사이즈는 1.5 rem 이 정도? 살짝 키울게요. 그 다음에 여러분 이거를 왜 이렇게 하는지 아시죠? 이거 하면 2차까지 된다는 거. 네, 됐어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 하면 될까요? 두 번째는 뭐 할까요? 아티클스라고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다가 또 검색하기를 리스트라고 검색할게요. 그럼 이런 거를 쓰면 좀 좋겠죠? 클릭해서 네, 한번 들어가 볼게요. 그러면은 이렇게 이 아티클스 밑에는 뭐가 있으면 좋을까요, 여러분? 뭐야? 시간이 이거밖에 없네. 그러면 이거 2차에 나눠서 만들어야겠다. 아티클스 만들고 그 다음 뭐 만들까요? 아티클스 그 다음에 관련 링크 네. 관련 링크라고 해서 소셜이라 할까? 소셜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것도 그냥 링크로 할게요. 일단은 마음에 안 들면 링크 나중에 바꾸겠습니다. 이렇게 바꾸고 네. 넣고 스캔해서 링크 그 다음 또 마지막에 뭐 넣으면 될까요? 잠깐만 이거 들어가고 이거 들어가고 기억이 안 나지? 아 통계는 스태티스틱스인가? 이게 없나? 그래프 그래 여기 이거야 괜찮다. 이걸 하겠습니다. 자 이거 없애고 일단 없애고 나머지 다음 시간에 할게요. 이거는 스태티스틱스 됐다. 자 그 다음에 이거 옆으로 눕혀야죠. 옆으로 눕히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인라인 블록 해야 되는데 전 여기다가 요거 한번 해볼게요. 인라인 그리드 아니다 플롯 그리드라고 하면 이렇게 플롯 그리드 플롯으로 만드는 그리드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플롯 그리드는 여러분도 아실 거예요. 어떻게 한다?
플롯 그리드 밑에 있는 이 녀석들은 뭐예요? 플롯 레프트가 돼야겠죠. 그 다음에 박스 사이즈는 뭐예요? 보더 박스가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는 보통 뭐 넣죠? 네, 로우 기억나시죠? 네, 이렇게 하면은 플롯의 부작용도 해결할 수가 있고, 그러면은 얘네들이 옆으로 나오고,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는 너비를 몇으로 주는 거니까 너비를 25%로 줄 수가 있고, 아실 거예요. 플롯. 자, 그 다음에 이거 옆으로 눕혀야죠. 옆으로 눕히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인라인 블록 해야 되는데, 전 여기다가 요거 한번 해볼게요. 인라인 그리드, 아니다, 플롯 그리드라고 하면 이렇게 플롯 그리드, 플롯으로 만드는 그리드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플롯 그리드는 여러분도 아실 거예요. 어떻게 한다? 플롯 그리드 밑에 있는 이 녀석들은 뭐예요? 플롯 레프트가 돼야겠죠. 그 다음에 박스 사이즈, 뭐예요? 밑에 있는 아실 거예요. 라고 요거 한번 해볼게요. 인라인 그리드, 아니다, 플롯 그리드라고 하면 이렇게 플롯 그리드, 플롯으로 만드는 그리드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플롯 그리드는 여러분도 아실 거예요. 어떻게 한다? 플롯 그리드 밑에 있는 이 녀석들은 뭐예요? 플롯 레프트가 돼야겠죠. 그 다음에 박스 사이즈는 뭐예요? 보더 박스가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는 보통 뭐 넣죠? 네, 로우 기억나시죠? 네, 이렇게 하면은 플롯의 부작용도 해결할 수가 있고, 그러면은 얘네들이 옆 으로 나오고,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는 너비를 몇으로 주는 거니까 너비를 25%로 주는 게 좋겠죠. 이렇게 주고, 그 다음에 요 A에다가는 텍스처 라인 센터 주고, 블럭이 없어요. 네, 블럭. 제가 여기다가 점 블럭이라 줬는데 이게 작동 안 하죠? 그 이유는 없으니까 만들어야 돼요. 점 블럭은 뭐겠어요, 여러분? 딱 봐도 디스플레이가 블럭이죠. 블럭이 돼야 이게 가운데 정렬이
잘 되는 거고, 그 다음에 패딩 뭐다? 20픽셀 0. 이 정도 주면은 됐고요. 그 다음에 뭐 우리 자주 했던 거 아시죠? 오버 하면은 오버 화이트 컬러 블랙 하면은 이제 이렇게 그 다음에 이거는 이 녀석은 여기다가 보더 레디우스를 살짝 줄게요. 그 다음에 10픽셀 10픽셀 00 이렇게 줘서
살짝 이렇게 여기 보더 레디우스를 이렇게 살짝 줬어요. 지금 좀 엉성하긴 한데 뭐 네, 이건 1차로 하고서 그 다음 시간에 2차로 들어갈게요. 자, 해보겠습니다. 우리 요거 이제 2부를 진행을 할게요. 오케이. 저는 이 아티클스에다가 요걸 넣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나는 노티스고요, 하나는 프리. 이게 귀찮네요. 이게 DI 이렇게 해서 이거 지우고 뭐지? 네, 혼터썸 자유 게시판이니까 자유, 그 다음에 노티스는 약간 공지사항 같은 느낌이니까 깃발로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요런 거는 1차에만 적용돼야 되는 특징이기 때문에 요거는 위로 뺄게요. 요거
이걸 뺄게요. 그 다음에 이것도 이렇게 하면 안되죠. 이것도 이렇게 해서 밑에다가 이렇게 두고, 자, UL은 디스플레이 넌 해서 뭐 이거 숨기고, 뭐 이거야 뭐 쉽죠. UL 해서 디스플레이가 블럭이 된다 그러면은 여기 짠 나오죠. 그 다음에 얘가 포지션이 앱솔루트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요 li가 포지션 릴러티브가 되는 거고, 릴러티브가 되는 거고, 포지션 릴러티브가 되는 거고, 됐습니다. 그 다음에 요 UL은 백그라운드 컬러를 저는 블랙으로 할 거예요. 그 다음에 컬러는 화이트로 할 거고, 얘 같은 경우에는 탑 50% 하면은 뭐 여기서 시작하는 거 아시죠? 반에서 100% 하시고, 그 다음에 레프트는 0 한 다음에 너비는 100%, 그러면 유령의 집을
가득 채우죠. 이렇게 그다음에 자, 여기 이제 보더를 좀 주겠습니다. 보더를 어떻게 줘야 되나? 보더를 좀 줘볼게요. 보더 10픽셀 솔리드 블랙. 여기서 요 레프트는 10픽셀이니까 마이너스 10픽셀 정도. 그 다음에 보더는 이렇게 하고, 보더 탑 너비는 0으로 해서 약간 이런 느낌으로 하고, 요것도 보더 레디우스를 해서 0, 0, 10, 10 이렇게 해서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네, 됐습니다. 그 다음에 링크도 해야죠. 링크는 복사를 하고 하면 이제 이렇게 나오겠죠. 그 다음에 첫 번째 링크는 블로그로 하겠습니다. 블로그. 두 번째 거는 GitHub. 여기 있네요. GitHub. 오케이. 그 다음에 자, 실제로 여기는 이 아티클스는 결국 클릭해서 이동하는 그런 곳은 아니죠. 그러니까 이 아티클은 사실 얘네들을 나타내기 위한 중간 역할이기 때문에 이제 요거는 떼겠습니다. 링크도 마찬가지예요. 링크는 클릭하기 위해 존재하는 게 아니라 링크에다 마우스 올리면 얘네들 나오는 역할이죠. 이거 디자인 마음에 안 들면 좀 바꾸면 되죠. 이렇게. 그래서 클릭하면 되는데 여기다가 한번 이제 링크도 한번 걸어볼까요? 링크도 한번 제대로 걸어보겠습니다. 홈 하면은 어디로 가야 될까요? 홈 하면은 당연히 이렇게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여기 풀이 이렇게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여기 풀이 들어가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풀이는 아티클의 풀이 리스트 1.html인가요? 이렇게 한 거 맞나? 맞을 거예요. 네. 그 다음에 둘 다 프리로 했네? 이거 노티스로 해야죠. 이거 노티스 1. 아, 참, 이걸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잠깐만. 애매하네. 잠시만요.
이게 현재 거. 아, 여기 절대 경로 들어가야 되네 그러면. 잠시만요. 자, 그냥 하겠습니다 일단. 이거는 이렇게 가자. 이렇게. 그다음에 이 링크는 어디 걸어야 될까요? 링크. 블로그죠. 이 블로그는 타겟, 네, 블랭크라고 해서 블로그가 있나? 아무거나 걸게요. 그냥 링크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깃허브는 요 주소 걸면 되죠. 잠깐만요. 이렇게. 그 다음에 당연히 이것도 타겟 블랭크. 그 다음에 통계는 어떻게 걸어야 될까요? 네, 아무리 생각해도 네, 요거 링크는 쉽게 가려면 네, 그냥 네,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없애고 일단 이렇게 하겠습니다. 됐다. 끝. 자, 세부 조정을 마지막 한번 해볼게요. 자, 저는 일단 로고에다가 패딩을 좀 많이 줄게요. 50 주겠습니다. 50. 그러면 아시겠지만 위아래로 이렇게 좀 늘어나요. 네, 50은 너무했고 한 40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 1.5 rem 줬는데 이거 높이를 줄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좀 작게 하겠습니다. 작게. 그 다음에 줄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좀 작게 하겠습니다. 작게. 그 다음에 하겠습니다. 40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 1.5 rem 줬는데 이거 높이를 줄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좀 작게 하겠습니다. 작게. 그 다음에 자, 여기가 이제 화이트가 되는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이게 좀 둥그렇게 됐는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동그랗게 안 돼 있죠. 요거 한 번만 좀 해볼게요. 동그랗게 바꾸는 거는 UL에 LIA에
li 중에서 뭐다? 라스트 차일드. 네. 그래서 그죠? 오케이. 그죠? 오케이. 글자 크기도 적당한 것 같고, 네. 괜찮은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하단바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이거 하실 때는 요거 접는 스킬을 많이 쓰세요. 이렇게 접으세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렇게 안 접으면은 제가 이거를 내려가서 해야 되는데 얼마나 귀찮아요. 접고 그 다음에 자, 섹션 한 다음에 타이틀바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타이틀바 섹션 한 다음에 아니다 div 점 타이틀바 콘 민 위드 그 다음에 콘 요건 h1으로 해서 이거 메인을 뭘로 할까요? 메인 같은 경우에는 홈 요거를 복사해서 붙여둘게요. 홈 요거 이거 메인을 뭘로 요건 h1으로 해서 이거 메인을 뭘로 할까요? 메인 같은 경우에는 홈 요거를 복사해서 붙여둘게요. 그러면은 네. 현재 홈이다 이렇게 나오고 기본적으로 H에는 기본적으로 뭐 들어갔다? 그 이제 마진 같은 게 들어있죠. H 이런 것들은 좀 없애주고 그 다음에 타이틀바 타이틀바는 마진 탑이 30픽셀이다 이 정도 하고 마진 버텀이 30픽셀이다 이 정도 주고 하고
마진 버텀이 30픽셀이다. 이 정도 주고, 그 다음에 그 다음엔 보통 뭐 쓰냐면은 섹션이라고 씁니다. 섹션 1. 여기다가 내용을 되게 많이 써볼게요. 50개. 그럼 이런 식으로 나올 거 아니에요.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자, 밑에 거는 뭘로 만든다? div로 해도 되지만 푸터라는 게 있습니다. 푸터. 그 다음에 이거는 버텀바라고 할게요. 마찬가지로 콘민 위드 콘 넣고, 자, 그 다음에 저는 여기다가도 로고를 넣을 거예요. 로고를 넣으려면 네, 로고가 어디죠? 여기 있는 로고. 이 로고가 만약에 여러분 이렇게 어디죠? 여기. 저는 여기다가도 로고를 넣을 거예요. 로고를 넣으려면 네, 로고가 어디죠? 여기 있는 로고. 이 로고가 만약에 여러분 이렇게 만들어졌었다면은 재활용을 못했겠죠. 근데 내가 이렇게 지은 건 뭐예요? 이 녀석은 독립적인 컴포넌트다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얘는 이런 건 복사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돼 있을까요? 뭐 이렇게 돼 있겠죠. 자, 그래서 하단바 시작 끝. 바는 백그라운드 컬러 블랙. 어떻게 돼 있을까요? 뭐 이렇게 이런 건 복사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돼 있을까요? 뭐 이렇게 돼 있겠죠. 자, 그래서 하단바 시작 끝. 바는 백그라운드 컬러 블랙 컬러 화이트 똑같이 주고, 그러면은 이렇게 나오겠죠. 그 다음에 저는 내용을 옆에다가 놓고 싶어요. 옆에다가 다시 한번 여기 아니라 네, 그 옆에다가 카피라이트 같은 거 있죠. 카피라이트 어쩌고 저쩌고. 네, 카피라이트 어쩌고 저쩌고. 근데 그거는 그냥 로렘으로 쓸게요.
되니까. 네, 그 옆에다가 놓고 이렇게 나오겠죠. 블랙, 컬러, 화이트 똑같이 주고 그러면은 이렇게 나오겠죠. 그 다음에 저는 여쭤보셨죠. 근데 그건 문제는 뭐다? 이게 어디 나왔으면 좋겠다? 여기 옆에 나왔으면 좋겠다. 자, 그러면은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뭔가를 옆으로 나오게 하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인라인 블럭으로 만들면 됩니다. 두 개를 그렇게 하셔도 되고, 어떻게 됐죠? 여기를 플롯 그리드로 주면 어떻게 돼요? 얘네가 셀이 되면서 어떻게 된다? 옆으로 나오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밑으로 내려가면은 옆으로 안 나올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얘가 너무 커요. 얘가 좀 그러니까 너비가 작아야 여기 들어가죠. 자, 그러면은 전 여기다가 이걸 한번 줘볼게요. 여기다가 BG 레드라고 주고, 여기다가는 클래스, 여기는 뭘까요? 버튼바 밑에 있는 사이트 인포, 사이트 정보다. 한번 BG 블루라고 해보겠습니다. 당연히 이런 게 없겠죠. 그럼 만들어야죠. 이렇게 BG 레드는 백그라운드 컬러 레드, BG 블루는 백그라운드 컬러 블루. 여기서 한 번에 내려가는 건 엔드 키 누르면 한 번에 내려가요. 자, 이 상태에서 저는 요거의 키를 좀 줄일 거예요. 요거의 너비를 줄일 겁니다. 자, 너비를 고쳐볼게요. 자, 이거는 뭐냐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반대로. 자, 컨트롤 쉬프트 C를 누른 다음에 얘를 딱 클릭하면은 얘에 관련된 내용이 나와요. 근데 얘는 보통 여기에 붙어 있는데 요걸 해서 딱 띄는 게 좋아요. 이렇게 요거 눌러서 컨트롤 쉬프트 C 눌러서 하면은 뭐가 나오냐면은, 얘를 클릭해 볼게요. 클릭하면은 얘를 딱 열었을 때 요거의 너비가 나옵니다. 요거의 너비는 298이네요. 네, 이렇게 봐도 되고, 얘를 좀 치운 다음에 컨트롤 쉬프트 C 누른 다음에 마우스만 올려도 여기 나오는 거 보이시죠? 298. 자, 그렇다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얘 너비는 그럼 몇이어야 되겠어요? 전체 100%에서 몇을 빼야 되겠어요? 298을 빼야겠죠? 요런 거는 굉장히 또 많이 쓰이기 때문에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얘 너비는 어떻게 된다? 너비는 100%가 되면 어떻게 돼요? 당연히 밑으로 밀리겠죠. 근데 여기서 accept 빼고서 뭐다? 300픽셀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이런 거는 좀 많이 쓰니까 이렇게 만들어 놓을게요. 자, 이게 뭔지 아시겠죠? 이게 뭐예요? 너비 100%. 여기서 몇을 빼면 되는 거예요? 300픽셀. 근데 요거는, 그럼 요걸 내가 다 만들어 놔야 되냐? 그렇지 않아요. 자주 쓰는 거가 있어요. 100, 200, 300. 그 다음에 사실 또 많이 쓰는 게 150도 많이 써요. 그 다음에 250도 많이 쓰고. 그러니까 이렇게 좀 자주 사용할 것 같은 거는 이렇게 모아놓고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자, 이렇게 나왔죠? 네. 간단합니다, 여러분. 인라인 블럭 같은 경우에는 너비가 줄어들면은 뭐예요? 한 줄에 이렇게 나올 수 있는 여지가 큰 건데, 네, 아시죠? 근데 만약에 이게 뭐다? 너비가 크면은 이게 한 줄에 안 나와요. 그 다음에 자세히 보시면은 지금 글 끝은 여기인데 지금 얘가 이쪽에 붙어 있어요. 자, 여기서 마우스를 내려볼게요. 여기서 내려보면은,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이 파란색이 살짝 여기 붙어야 돼요. 우측에 붙어야 돼요. 우측 정렬이 돼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셀은 좌측 정렬이죠. 네. 자, 요게 됩니다. 요거. 자, 플롯 여러분이 레프트만 배웠잖아요. 자, 여기 있어요. 플롯 라이트라는 게 있습니다. 플롯 라이트. 아, 플롯 배우긴 했죠. 네. 그래서 얘는 어떻게 한다? 얘는 어디에 들어가야 돼요? 우측에 들어가야 되죠. 딱 넣으면은 얘는 플롯은 플롯인데 우측으로 들어갑니다. 깨알같이 이렇게 딱 떠져 있네요. 이 픽셀. 아까는 이 픽셀이 붙어 있었잖아요, 그쵸? 지금은 떨어져 있다. 자, 이 상태에서 한번 요거를 디자인을 해볼게요.
요거는 패딩 레프트 뭐다 한 30 픽셀 정도 줄게요. 그러면 여기 30 픽셀 정도 돼 있죠. 그 다음에 패딩 탑 한 50 픽셀 정도. 그러면은 이 정도 이렇게 됐겠죠. 네, 50은 좀 그렇고 한 40. 자, 이 상태에서 이제 색깔 빼겠습니다. 비지 레드 빼고, 비지 블루 빼고. 자, 그 다음에 이거를 체인지 뷰 눌러서 디버그 뷰로 보면은 이 정도 완성된 모습이 이렇게 보이겠죠. 이렇게.